자, 해담의 주제넘는 사주 강의. 자, 이번 시간에는 간목일간이 부자 되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목을 물상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나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동양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사실 이 전제부터가, 이 간목에 대한 이 전제부터가 문제가 좀 있죠. 자,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지만이 오늘의 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목일간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건지 일단 얘기를 해보는데,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는 글자 어떻게 생겼죠? 간목. 자, 간목.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이거죠. 간목이죠. 이 갑옷갑자죠. 자, 이 갑옷갑자를 잘 보면 이 밭전이라는 글자에 뭐가 있냐면 뚫을꼰자라고 그래요. 뚫을꼰이죠, 이게. 이 뚫을꼰,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밭 아래로 어떻게 뚫고 내려간다는 의미가 바로 간목 글자 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이게 갑자기 동양목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된 거죠. 자, 왜 이게 갑자기 동양목이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자, 이런 거겠죠. 뭐, 자, 뿌리가 이렇게 깊으니까, 그게 위로 솟구쳐 오르면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될 거라는 상상력.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자, 아무튼, 간목이라는 글자에서 확실한 거는 뿌리다. 이 뿌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 해월에서, 이 해월에서 생지가 된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자, 그래서 간목이 튼튼하게 안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뿌리가 튼튼해야 간목이 안정적이겠죠. 자, 뿌리는 끝없이 아래로 파고드는 거니까 간목이 부자가 되려면 뿌리를 내리듯이 끊임없이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다. 그래야 튼튼하고 안정적인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구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할까? 이거죠.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자, 간목이 무토 편제를 보면, 무토를 보면 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간목이 기토를 보면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목이 무토 편제를 봐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들 하는 얘기가 큰 산에 큰 나무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간목이 무토 편제를 쓰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 중국 식간론에도 간목이 무토를 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독산고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산에 홀로 선 나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재물을 취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음양권 이론으로 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간목이 무토 터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 남의 터전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거나 남의 재산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게 남의 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한다든지 회계 세무 재무 이런 일을 한다든지 금융권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무토 편재를 보는 것은 결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간목이 기토를 보는 것. 간목이 기토를 보는 거죠. 자, 간목이 기토를 보는 것은 이건 중국 식간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토 육목 이렇게 양토 육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 사주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목일간이 무토 편재를 보는 것은 남의 회사 재물관리라 보면 되고, 간목이 기토 정재를 보는 것은 끊임없이 재물을 쌓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자, 천간은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좋을까? 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좋을까? 자, 지지는 당연히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해자축, 이 겨울 기운이 좋고요. 그리고 다시 또 천간에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이 또 신금을 식간론에서는 좀 안 좋게 표현을 해놨는데, 목곤쇠편 해가지고 남을 잘게 부순다 안 좋게 해석해놨는데, 그래서 중국 식간론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걸 100%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일단 간목일간에게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좋고요. 지지에는 해자축 겨울 기운이 있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부자가 되는 사주 조건을 알아봤는데,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목일간에게 병화는 식신이죠. 정화는 상관이고요. 대개들 간목이 병화 식신을 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화통명을 해서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간목일간은 정화 상관의 기운이 좋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음양권 이론이 있는데, 음양권 이론에 간목과 천간에서 함께 상생하는 기운이 뭐냐면 5가지가 있죠. 갑, 정, 기, 신, 임, 이런 글자들로 서로 상생적 기운을 가지고 가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가을, 겨울의 글자들이 있을 때 간목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조건값을 갖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진 사주라면 일단은 간목일간이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